양치를 하면 피가 나고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십니까? 잇몸 염증 때문에 약을 먹어도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으세요? 그저 나이가 들어 그렇다고 생각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과대학에서 오랜 시간 후임을 양성하고 대학병원과 개인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온 치과의사 지영욱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치아를 지키고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단 3가지 습관만으로 임플란트를 피하고 자연 치아를 끝까지 지켜낸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식사 중 이가 빠지고 병원에 오셔서 큰 비용이 들겠다며 걱정하시기도 했습니다. 치아 32개는 강남 아파트 한 채만큼이나 가치가 있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단순히 임플란트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치아만 있어도 골고루 먹을 수 있고 그것은 노년의 건강을 지켜내는 힘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파트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양치하시며 잇몸에서 피가 났다면 그건 단순한 출혈이 아닙니다. 이미 잇몸 속에서 시작된 치주 질환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고 잇몸이 약해지는 것이 틀니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치과 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는 90세가 넘어서도 자신의 치아로 사과를 드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치아를 잃는 건 단순한 씹는 기능의 상실이 아닙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치아가 빠지면 임플란트를 고민하시죠. 요즘은 예전보다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해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시술 과정에서의 불편함은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치아를 잃기 전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치아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많은 분들의 치아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0세 이덕수 어르신은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치아들이 흔들리는 느낌도 있었지만 나이 때문이다 생각하고 방치하셨습니다. 염증까지 생겨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일 때 치과에 오셨고 치아 몇 개는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셨기에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기존 치아를 지킬 수 있었고 임플란트 치아의 개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몇 달간의 치료 종료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수술 걱정도 비용 걱정도 안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치아를 지키는 것은 물론 건강한 노후까지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의 건강은 입속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의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제 장인어른은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혈당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 300을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식단도 조심하시고 약도 잘 챙기셨는데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제가 우연히 잇몸 상태를 살펴보다가 심한 염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혈당 수치가 150 아래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잇몸의 염증은 수많은 세균을 혈관 속으로 퍼뜨립니다. 이 세균들이 전신을 돌며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당뇨뿐 아니라 심장병, 뇌혈관 질환 같은 치명적인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심한 치주 질환을 가진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조직에서도 잇몸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잇몸 건강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정상이라면 피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팔 상처에 피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잇몸에서 나는 피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는 것이죠. 피가 나는 사이 잇몸 안쪽에서는 염증이 깊어지고 뼈까지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남성분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한 치주 질환은 성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주 질환이 심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발기기능 저하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잇몸 속 세균이 혈관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치주 질환은 여성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조산 위험이 7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잇몸 속 세균이 태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 바로 입냄새입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불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치주 질환에 있습니다. 잇몸 염증에서 나오는 세균이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고 이 냄새가 입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오길 꺼리는 이유, 단순히 입냄새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건강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양치할 때 피가 난다. 이가 흔들린다. 입냄새가 심해졌다. 씹을 때 통증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부담스러운 치료 과정, 임플란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아가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자신이 타고난 자연 치아만큼 좋은 수 없다는 걸 제가 수십 년간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치아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연 치아를 지키는 데는 복잡한 치료나 비싼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꾸준한 관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치아 지킴이 루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물 세정입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에는 음식물이 남기 쉽습니다. 그대로 두면 세균이 번식하고 잇몸 염증이 시작됩니다. 물을 강한 압력으로 쏴주는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면 이런 잔여물을 깔끔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70세 조정민 어르신은 이 방법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뒤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거의 없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로 치아를 세게 문질러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칫솔모를 선택할 때 부드러운 걸 선택하시고 치아와 잇몸 경계에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한 번에 두세 개 치아만 집중해서 닦는 게 좋습니다. 양치 시간은 최소 2분 이상, 가능하다면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즘 전동 칫솔은 압력 센서도 있어서 너무 세게 닦는 걸 방지해 줍니다. 세 번째, 치간 관리입니다. 충치의 60%가 치아 사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에 잔여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피가 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일주일만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이 방법을 잘 실천하시면 입냄새도 사라지게 되실 겁니다. 마트에 가면 수십 가지 치약과 가글이 진열되어 있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치약은 단순한 미용 제품이 아닙니다. 기능성 제품입니다. 좋은 치약을 고르는 비결은 제품 앞면이 아니라 뒷면 성분표에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불소 성분입니다. 정확히는 브라트륨이나 모노플로로인산 나트륨 같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참 낯선 이름입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이 성분이 1000 이상 포함된 제품을 고르세요. 불소는 치아 에나멜을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하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성분입니다. 치약을 사용하신 후 바르게 헹궈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바르게 헹구는 방법도 설명해 드립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성분도 있습니다. 바로 라우릴 황산나트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거품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데 구강 점막을 자극해서 구내염이나 잇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잇몸이 민감하신 분들은 이 성분이 없는 치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감이 강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성분이 없는 가글을 선택하세요.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가릴 수는 있지만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입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침 분비가 줄어드는 만큼 입안 건조를 유발하는 제품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치약은 향이 아니라 성분을 보고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치아나 턱 관절에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일반 껌은 당연히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씹으면 턱 관절에 좋지 않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껌은 다릅니다. 바로 무설탕 자일리톨 껌입니다. 자일리톨은 단맛이 있지만 당이 아닙니다. 충치균이 자일리톨을 설탕으로 착각해 흡수하려고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어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치균 속이기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껌을 씹는 행동 자체가 침 분비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침은 우리 몸이 가진 가장 강력한 천연 세정제입니다. 입안에 침이 많으면 산성을 중화시키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핀란드 트루크 대학에서는 5년간의 연구를 통해 식후 자일리톨 껌을 씹은 사람은 충치 발생률이 70%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모든 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무설탕, 두 번째로 자일리톨 함량이 높은 제품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하루 3번, 식후에 5분 정도만 씹어보세요. 습관처럼 사탕을 찾으셨던 분들이 자일리톨 껌으로 바꾸신 후 입 냄새와 충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껌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껌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입 냄새가 심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물을 많이 마셔도 입안이 계속 마른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구강건조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구강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충치와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침이 부족하면 치아를 보호하는 능력도 약해지고 입안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게 됩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손등에 침을 묻힌 뒤 10초 정도 말린 후 냄새를 맡아보세요. 만약 냄새가 강하게 난다면 입안이 건조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법은 당연히 침 분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을 조금씩 나눠 마셔주세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침샘 마사지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쪽 볼 안쪽에서 귀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 2분, 식사 후나 양치 후에 하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 방법은 혈류를 자극해 침샘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 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오랜 시간 입 냄새로 고생하셨습니다. 대인기피가 생길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침샘 마사지와 물 자주 마시기를 일주일만 실천하신 뒤 가족분들이 입냄새가 확연히 줄었다고 알려주셨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 후 입안을 충분히 헹궈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치약 속 중요한 성분의 효과를 없애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치아 표면에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양치 후엔 물로 가볍게 뱉기만 하고 30분간 헹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약 속 불소가 몸에 흡수되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불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치약을 가볍게 헹궈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양치 후 치약을 뱉어내면 몸에 흡수되는 양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또 매년 한 번씩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 제거를 하시는 것, 치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치아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후 약방문이란 말 들어보셨죠? 치아는 평소에 관리만 잘 해주면 치과의 갈 일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2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좋은 치과를 선택하는 바른 기준입니다. 첫 진료에서 바로 이를 빼자고 권하는 곳은 피해 주세요.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진단하고 설명해주는 치과가 좋습니다. 또 치과 치료 비용 많이 들게 될까봐 걱정되는 경우도 있으시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보험 혜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스케일링을 연 1회 약 10,000원 내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소 도포, 치주 치료 실런트 등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 보험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치아관리법과 정보를 하루하루 실천하시고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연 치아를 지킬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 후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최신 건강 정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와 미소를 노지 해백과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